이름이 리골레토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그 베르디의 오페라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가 이제 남의 곡을 받아가지고 그 원본을 받아서 자기 형태로 변주를 시킨 곡들이 상당히 많은데 리스트가 남긴 곡이 전체가 한 600곡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베르디의 곡을 받아서 변주를 만든 게 아홉 곡이라고 합니다. 9곡.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813년이 우리 그 베르디가 태어난 해고 1851년 그러니까 베르디가 한 40세쯤 됐을 때 그 왕의 환락이라고 하는 그 빅토르 휴고의 그 희곡 작품을 그걸 처음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곡으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빅토르 휴고의 이 왕의 환락이라고 하는 이 희곡은 당시에 그 16세기 프랑스 왕이 그 왕궁의 아주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담은 그런 작품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첫 그 개봉 상연에서 아마 한번 그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상연 금지가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아까워서 베르디가 다시 그걸 작곡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10년 걸렸던 모양입니다. 무대에 올리고 나서 무대에 올렸을 때 원작자인 빅토르 후고도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 오페라 곡을 보고 나서 다른 어느 곳보다 산막 사장에 있는 이제 사중창 곡을 듣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베르디의 오페라는 아무래도 음악극이다 보니까 사회 비판적인 성격, 원래 빅토르 후고가 그 내용에 담고자 했던 그런 사회 비판적인 성격은 조금 무뎌지긴 했으나 음악적으로 예술성이 상당히 크게 살았다고 하는데 산막 사장에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주인공 네 사람이 사중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중창의 내용이 다 각각 다른 겁니다.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줄거리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리골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포주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돈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고 그 이제 만토바라고 하는 공작이 이제 테너죠.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서로 이 눈이 맞은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리골레토가 깜짝 놀랍니다. 그 만토바 공작이 그 여성 편력을 하는 과정에 바로 자기 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 리골레토가 이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을 하나 꾸밉니다. 뭐냐면 만토바 공작에게 공작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자객을 사가지고 그 딸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좀 유혹을 해라. 그리고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 이제 그 과정을 자기 딸을 데리고 보게 합니다. 그걸 네가 저런 사람에게 네가 당했는 거라고 딸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딸은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그 장면을 이 딸이 보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 나를 사랑한다더니 저 남자가 모든 여자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네 사람의 각각 다른 이 심정을 동시에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르디의 작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그 누구였죠? 빅토르 후고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도저히 희곡에서는 동시에 네 사람이 같이 말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참 음악이 위대한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중창을 듣고 또 감동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그 사중창을 듣고 크게 감동한 나머지 그 곡을 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그 네 사람의 각각 다른 감정을 한 음악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연주해 드릴 이 곡입니다. 리골레토
너무 잘 치죠. 사실은 그 이성훈 선생님하고 제가 그 음악적으로 동기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성훈 선생님이 지금 치신 게 이제 리스트 작품인데 리스트가 헝가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엔나로 와서 그 체르니에게 피아노를 배웠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체르니 좀 했거든요.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강사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정순목 고모님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이 시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음악 들려주신 이승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프란츠 리스트 음악 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리스트 우리가 감사하게 기억하는 것은 다른 음악인들 많지만 또 그 사람의 음악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늘 어떤 직업인 뒤에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 교수 뒤에 스승을 보고 예술인 뒤에 인간을 보듯 리스트 뒤에 인간을 보면은 75평생 살면서 400여 명의 제자 키우면서 무료로 다 키웠어요. 또 어디 가든지 그렇게 인기 있는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자선음악회, 자원봉사하는 그런 리스트 우리를 생각하고 이 시간 이성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시는 특강의 강사님 특별히 안내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사반생이 동안 언론에 줄곧 몸담아 계시고 지금은 삼선 사장으로서 TBC 이끌어 나가시는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마 존경받는 언론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놀라는 것은 기관장 회의에 어떤 주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아이디어맨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각에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그런 뜻에서의 기관장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고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지역, 이 지역의 문화적 저성인데 조금 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여행하셨는데 동행자들 가운데 70대 초반에 이 지역에서 중고등 다 마치고 그 후에 이제 서울로 가신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사장님 보고 아이고 대구서 왜 사십니까? 아이고 대구서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에 있는 큰 도시, 대구의 큰 도시에 가서 시장님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진지하게 대구를 시골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 뭐 큰 대학들도 있고 문화의 중심지고 다 하는데 그 시장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대구에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도 멍멍해서 답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학교에 모시고 와서 특강도 했습니다만 그런 우리 지역이라서 오늘 주제가 더욱더 뜻있게 느껴집니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BS 부산 울산 방송국에 5년 근무를 하고 서울 본사에서 8년 근무하고 13년 프로듀서로 근무를 하고 95년에 대구 방송에 왔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뉴스는 생방송을 10분짜리를 KBS MBC가 했지만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50분짜리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민영방송의 부장으로 와서 대한민국 최초로 매일 생방송을 아침에 1시간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97년에는 뉴스도 밤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매일 45분간도 또 기자 PD들 합쳐서 코프로덕션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97년 11월 17일 IMF가 와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220명 중에 80명을 구조조정하고 140명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모 기업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많은 언론의 선배님들 중에서 평상시에 그룹의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가장 인맥이 두텁고 많이 알고, 때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선배님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고, 그렇게 친분이 두터워도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면은 왜 사회이사까지도 한 번도 써주지를 않은지 저는 참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언론인들은 참 겸손하지 않다, 사람들인데 이런 시각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형동생하고 이랬지만 다음날 정보를 얻으면 또 기사를 써서 막 조절인 기사를 쓰면은 이 사람은 형동생 하기 일어나 놔놓고 그런 걸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니 형님은 형님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러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래서 조금 멀리 하니까 또 무시한다고 또 조절인 기사를 쓰고, 그래서 불가 근 불가 원 이 소리를 듣는 게 우리 언론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아들 딸을 키워서 장가 시집을 보낼 때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은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언론이다 그러면은 불가 근 불가 원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불가 근 불가 원 소리를 안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조심조심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언론인들이 이 국가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이고 좋은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식은 갖췄을 때 지성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겸손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경영에 대해서는 많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깨우친 신문을 보고 남다른 눈으로 보고 남다른 귀로 듣고 남다른 가슴으로 느낀 것들이 제 컴퓨터에는 한 5,000개 정도 컨텐츠를 모았습니다. 때가 되면 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좀 특강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요즘 특강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강의를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추장입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고추장, 높을 꽃자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요?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요? 태양초 고추장. 오늘 제 강의가 잘 되겠습니다. 태양초 고추장이요. 남편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남편 반대말. 예? 내 편. 예. 또요. 여편. 또요. 남편 반대말. 북편.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북편. IQ 테스트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토끼 반대말. 기토산 이거 IQ 80밖에 안 됩니다. 또요. 집토끼. 이거 IQ 90대입니다. 이거 80이고. 또요. 죽은 토끼. 이거 IQ 100입니다. 또요. 바다 토끼. 이거 IQ 110대입니다. 또요. 알카리성 토끼. 산성 토끼, 산토끼, 알카리성 토끼, 알카리 토끼. 이거 IQ 130입니다. IQ 120이 빠졌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들토끼, 집토끼, 바다 토끼 했는데 120이 있습니다. 산토끼 반대말. 팔다, 판토끼. 사다, 산토끼. 판토끼. 예. 맞습니까? IQ 140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산토끼, 비싼 토끼.
이건 잘 안 할락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남존여비.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남성은 존경하고 여성은 비하하고 여필종부라 여성은 필히 제아비를 쫓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성들은 난이 없지만 180도로 좀 뒤집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은 존경하고 여성은 비하하는데 거꾸로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 여성에게 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 여성에게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두 번째,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하면 여성에게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 비호감을 없애야 된다. 요까지는 괜찮겠죠.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 비명을 지르게 하는 데 있다. 밤에 해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 남성이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은 여성에게 비용을 대는 데 있다. 남존여비하고 여필종부라. 여성은 필히 종부세를 이는 지아비를 쫓아가야 하느니라. 이게 여필종부랍니다. 누가 학생 좀 요거 좀 지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좀 빨리 할 수 있겠는데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까? 교수님 보고 제가 지우라 그럴 수는 없고. 예? 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총장님 잠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사가 재미가 없어 그렇고 또 잠이 오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이유는 꿈을 꾸기 위해.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졸고 있으니까 야 옆에 자는 학생 깨우라 그러니까 선생님 재운 사람이 깨어 있어. 내가 왜 깨웁니까? 나도 잠이 와서 죽겠구만. 그 총장님은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먼저 감으십니까? 머리 감으실 때. 안 감습니까? 사모님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머리 감을 때 전부 다 정수리 뭐 뒷꼭지 뭐 앞에 이래 되는데 머리 감을 때는 눈부터 먼저 감습니다. 그렇지요? 아, 오늘 강의가 재밌겠네. 우리 선배님들 다 강의를 재밌게 다 잘 받아주시는 보니까 재밌겠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8시 뉴스 나가는데 헤드라인 뉴스 그러니까 아빠 헤드가 뭐야 그러니까 헤드는 머리야 머리. 라인은 뭐냐 그러니까 선줄 그러니까 이놈이 8시 뉴스만 나가면 헤드라인 뉴스만 나가면 밖에 나가가지고 가리마 뉴스 오늘 제 강의는 저는 뭐 다양하게 강의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억수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제가 느낀 것을 정리를 하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컬처인데 이게 경작, 재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위로 옮기는 데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신념과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자연 상태보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현상보다 더 높게 가치 있게 경작하고 재배해서 하는 그 총체의 결과물을 우리가 컬처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문화인, 문명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구 2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대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저는 언론인으로서 좀 남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루에 단어를 480개를 사용을 한답니다. 경상도 사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사는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하루에 80개밖에 안 쓴답니다. 80개. 그래서 지금 KT라든지 SK에서 대구 사람들 보면은 되게 짜증난대요. 전화만 오면은 그래 낸데 안 된다 그래라 알았다 딱 15초 만에 끊어본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밖에서 직장생활하고 들어와서 아는 밥도 자자 세 마디만 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뒤에 좀 더 발전된 게 있지요. 니도 좋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근데 진짜 이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써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단어를 어떻게 지금 쓰냐 하면은 이 우리 구태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남들이 논리적이거나 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깐깐하게 좀 따지면은 전부 다가 뒤에서 옆에서 그럽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못한 게 징 맞는다 그러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고 자는 옛날에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저 총장님도 계시지만 계명대학교도 그 전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밖에서 길거리에서 전화하는 걸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맞나 맞제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보십시오. 대학생들이 전화할 때 보면은 옆에서 들으면 맞나 맞지 이겁니다. 야, 내가 어제 아버지인데 억수로 얻어 터졌다 그러면 맞나 맞지? 이게 맞지 맞나라고 동의를 안 해주면은 적이 됩니다. 아군이 아니고. 그러면 왜 네가 아버지인데 맞았나 그러면 내 등록금 땡가 묻었다. 그래서 왜 했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책도 못 사고 뭐도 못 사고 그래서 아버지인데 혼이 났다 그러면 그래 네 인생 그래 살면 안 되지. 네 잘못했네. 맞아도 싸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맞나 맞지 맞나 맞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날로그 세대를 말씀을 드리면은 박정희 대통령 19년, 전두환 대통령 7년, 노태우 대통령 5년, 요게 31년입니다. YS까지 합치면 5년까지 합치면 36년 동안인데 저도 70년대에 대학을 들어갔지만 서울 명동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함축성이 있고 굉장히 멋지고 얼이 있고 그건 실제적으로 경상도 사투리가 얼이 있고 멋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권세도 굉장히 작용한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9년 동안,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이 5년 동안, YS 5년 동안 36년 동안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국가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가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성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아날로그 세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큰 장점이지만 디지털 세대에서는 위험천만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아주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막 달려와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저씨 지금 불이 났어요. 어디서 불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지하철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는 그 철로 만든 지하철이 불이 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 단정을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딨습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탁 끊어버리면 그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지하철에 불 난 것을 본 적도 없고 불이 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줌마가 불이 났다 그러니까 아줌마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아주머니가 포대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아저씨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진짜 불이 났다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어디서 불 났어요 그러니까 중앙통에서 불이 났다 이게. 그러면 기다려봐요. 그래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한 게 안심해서 들어오는 운전기사인데 지금 중앙로에서 불이 났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들어온나 오바. 저쪽에서는 알았다 오바. 그렇게 들어와서 불이 나서 대부분 다 빠져나오고 안에서 타 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대 쪽에서 끌고 들어온 그 차에서 110명이라는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지금 타줄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빨리 키 뽑고 도망가라 오박 그러니까 알았다 오박하고 키를 뽑고 도망가 붙잖아요. 밖에 안에 있는 사람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점검을 날린다고 빨리 청소해라 오박 그러니까 알았다고 청소 다 해보고. 이 과정에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에러가 한 17번 정도 일어나는데 제가 칼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못 썼습니다. 17번 정도 제가 조사하니까 일어났는데 저는 이때 아주머니가 불이 났다고 그럴 때 아줌마 돌았어요가 아니고 아주머니 어디서 불이 났어요? 육가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아주머니 어디서 불 났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불을 냈어요?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불을 냈어요? 신나를 뿌려갖고 종이에 불을 붙여요.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고. 그죠? 그러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심해지는 차량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 됐습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죠. 110명이라는 인명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은 안심해서 들어온 운전기사가 야 친구야 불이 났다 그러면 어디서 났노? 얼마나 났노? 누가 불을 냈노? 내가 들어갈까 말까? 네가 판단해야 될 거 아이가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조심조심해서 들어온나 알았다 오바. 그래서 이 지하철 참사 하나만 봐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어휘를 쓰는데 이렇게 그냥 어휘를 많이 쓰지 않음으로 해서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상인동 도시가스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라는 건설업체의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다가 이 가스라인 배관을 구멍을 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판단에서 구멍을 팠으면은 이게 가스가 새어 나오면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엄청나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작은 거지만 본인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조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작업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을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숨겼기 때문에 밤새도록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학생들,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앗아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되어지지 않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학습되어지지 않는 어휘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80개밖에 안 쓴다면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휘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명문대학에 들어갈 때 논술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죠. 토론할 때 남들하고 토론하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송 이런 것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 대우가 참 많다 그럽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사업을 할 때 깐깐하게 계약서를 쓰고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기 재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깐깐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기꾼들이 대충 하는 거지 진짜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된 사람은 깐깐하게 따지고 깐깐하게 계약서를 만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줄게 언제 갚을래?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 줄래? 명시를 하고 이자까지 주면은 상대가 나는 살기가 괜찮은데 상대가 되게 어려우면은 저렇게 어렵게 돈까지 벌어서 이자까지 갖다 주면은 그때 받고 내가 이자는 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 받고 나서 돌려주면은 인심도 없고 좋을 건데 처음부터 이자는 됐다 막 돈은 언제 주고 됐다 네가 알아서 주라. 그런 나중에 막 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니까 머리카락 집어 뜯고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소송 같은 것도 참 많다.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유가 원칙에 의해서 좀 깐깐하게 따지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조크가 워드플레이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조크를 하는데 워드플레이가 기초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개 단어가 두 번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워드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겁니다. 제가 대구대학교 졸업하고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대구대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경북대학이고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영남대학이다 이랬더만은 우리 신일희 총장님하고 한사마 회장님하고 저하고 도지사님하고 여러분이 모였는데 우리 신일희 총장님께서 이사장님
우리 계명대학은 그럼 뭡니까? 이래서 사모님도 계셨어요. 제가 이랬어요. 개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계명대학이라고. 맞아, 박수 한번 쳐주시오. 네? 네. 이런 게 이제 워드플레이라 그럽니다. 그죠? 워드플레이 제가 그 써놓은 거 밑에 보면은 고진감래, 고생을 하고 나면은 달콤한 내일이 찾아온다. 요즘 대학생들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 고진감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고진감래의 워드플레이는 조크는 고생을 진딱 하고 나면 감기가 찾아온다. 이런 걸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 분이면은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거꾸로 두 아버지의 한 엄마,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두 아버지의 한 엄마, 두부한모, 두부한모 이렇게. 부전자전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런데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시면은 아들도 전시다. 박학다식.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여기서 난 그 현금 1억 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금 1억 원. 워드플레이입니다. 예? 파란만장. 파란 그 만장이다. 이게 이제 현금 1억 원입니다. 축마고 축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친구. 유비무한이라. 이거는 의사들인데 우리 저 원장님 계시는데 예.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유비무한이라. 이설주자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그게 왜 고스톱 치다가 쓰리고를 딱 했는데 쓰리고 할 정도 되면 상대가 피로 나는지 광으로 났는지 고스톱으로 나는지 이 그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도하게 그냥 초단 3점인데 얻어 터지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 고스톱 칠 때 초단에 조심하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삼고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리고 할 때 초단에 조심해라. 맹구가 길을 지나가는데 이 강도가 탁 나타나서 칼을 탁 들이대면서 야, 돈 내 그러니까 맹구가 돈 없다 이러니까 강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보내려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 내가 술깨기를 내는데 알아맞히면 살려주고 못 알아맞히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맹구가 그랬어요. 삼국시대 나라 세 곳 대봐 이러니까 맹구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칼을 배에다 들이대고 탁 찌르려 그러니까 맹구가 배 째실라고 그려? 배 째실라고 그려? 이랬어요. 그래 강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을 막 하고 돌려보냈어요. 배 째실라고 그려? 발음 잘해야 되겠죠? 배 째실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배 째실라고 그려? 예. 요거 얘기하면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국의 관광객들이 한 500명이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가니까 한 3,000명을 모아놔놓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벤트 하는 친구가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1,000kg이 넘기 때문에 발 4개를 각각 움직여서 가지 발 2개를 말처럼 그렇게 동시에 못 듭니다. 그래서 뒷다리 2개를 동시에 들게 하면 1,000불을 주겠다 그러는데 3,000명의 관광객이 아무도 못했는데 한국에서 있는 관광객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돌멩이 큰 걸 2개를 잡고 그 뒷다리 밑에 가가지고 막 불알을 그대로 꽝 치니까 놀래가지고 다리 2개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1,000불을 받아내니까 이벤트 하는 친구가 그 인도에서 1,000불 같으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3,000불을 걸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이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는 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3,0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그 친구가 또 나왔어요. 그럼 네가 틀리면 3,000불을 줘야 된다. 네가 맞히면 내가 줄게. 좋다. 이 친구가 또 큰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사타리새로 안 가고 이번에는 코끼리 앞에 가고 긴 데다가 야 코끼라 아까 한 거 그거 한번 더 할까 하니까 엉어 그래 3,000불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 이거 박수 치셔야 됩니다. 박수 쳐야 재밌죠. 예? 두 번째는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40개 도시. 이건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 국가는 상위 10%가 그 국가의 재산을 8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는 상위 10%가 그 나라 국가의 85%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40개 도시가 전 세계의 부와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0개 도시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13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위까지 우리가 수출을 했지만 하여튼 수출 수입을 평균을 13위라고 계산하면은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라고 계산을 하면은 39위입니다. 39위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 세계의 40개 도시,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40개 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13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에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가 4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2위가 되기 때문에 대구는 전 세계의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40개 도시에서 이미 낙후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런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북구의 전시 컨벤션 센터 엑스코를 지금 원래 있는 것보다 지금 한 2배, 3배 정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죠? 물론 부산의 엑스코보다는 아직 적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있는 것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더 크기가 돼서 전 세계의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데 기본은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50여 가지가 넘는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구가 지난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공항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40개 도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가 그분을 모셔놓고 TBC도 딱 모셔놓고 공약을 뭐를 내세우랍니까? 물어서 공항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겠다 그러면은 확인을 받고 두 번째 오면은 또 확인을 받고 세 번째 오면은 공약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 정부 때는 대구 사람들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걸 이 지역에 와서 약속을 해준 것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항을 지어야 되겠다고 공약은 하지 않았답니다. 실제 맞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실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있는 많은 기획자가 실력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구에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 대한민국에 공표를 하는 것이 공약이지 대구 사람들인데만 공항을 우리가 필요하던 게 그게 검토할게 한번 해볼게 약속을 해준 거지 약속하고 공약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꼭 이 공항 문제만큼은 우리 언론이 앞서서 꼭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인천인데 밀렸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인구도 이미 지금 30만, 40만 정도 차이가 나고요. 경제력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구가 3등 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00억 재산이 넘는 알부자가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요거는 현재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3위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알부자가 3만 명이 있는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지금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에는 할 수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외산업도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알바 천국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구가 빨리 40개 문화와 부를 창출하는 도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는 섞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흑인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혈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첫 번째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가장 봉사활동, 도네이션을 잘하고 세 번째 미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은 네 번째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주지사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존중을 해줍니다. 색깔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섞은 데가 서울입니다. 가장 잘 삽니다. 부산은 호남 사람이 지금 29%에서 31%라 그러는데 30%는 분명히 넘었습니다. 1세대에서 4세대까지 현재 지금 1세대, 2세대들은 호적을 고쳐서 지금 그냥 부산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호남 사람이 30%를 넘었습니다. 대구만 지금 썩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대구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섞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학연지연 혈연을 깨부숴야 변화와 혁신을 한다 그러는데 언론 들으면 맞는데 학연지연 혈연을 깨부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자기 성씨가 있고 자기 고향이 있는데 어떻게 학연지연 혈연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파괴 못합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요. 학연지연 혈연은 실력과 능력과 합리성과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선배 후배니까 고향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러니까 파괴하자 그러는 것이지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이야기지만 TBC 안에도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고 대학교 후배가 있어도 저는 그 후배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선배님, 그 후배 하나 있는데 승진도 안 시켜준 거 뭐합니까? 이러는데 봐라.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능력이라는 것을 뭘로 검증을 할 수 있나? 좋은 학교 나왔다고 능력이가 아니다. 후배들에게 일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이 너를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너 잘난 척하고 후배들 하나도 안 따라주는데 빨리 고쳐라. 내가 너 성직시켜주고 나면 내가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나면은 너는 금방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후배들인데 존경받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가르쳐주라.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네가 후배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 때 그때 내가 승진을 시켜주고 말하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학연지연 혈연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싫어해요. 학연지연 혈연이 있으면은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다문화가 결혼 4상 중에 한 상이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에러가 있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1년에 4상이 결혼하는데 그중에 한 상이 이혼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는 결혼을 4상을 하면 한 상이 이혼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선배님들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결혼 4상 하는데 그중에 한 상이 이혼한다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다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평균적으로 총량으로 따지면은 4상이 결혼을 하고 한 상이 이혼한다. 이건 맞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4상은 결혼하고 한 상은 이혼하는데 결혼하는 상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는 사람은 요즘은 뭡니까? 황혼 이혼도 하고 60, 70, 80이 돼도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 4사람 하는 요 쌍 중에 한 상이 이혼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 중에 4상이 결혼하면 전체 인구 중에 한 상이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4상 중에 한 상이 이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우리 언론인들이 쉽게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달하는데 정체성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40개 도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구는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이런 시각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라는 게 본대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본대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본대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본대가 있어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남이 잘하는 기술, 남이 잘하는 좋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따라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남이 시장 가는 데 가려고 그러고 변화를 하자 그러면은 전부 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단어를 메시지를 하나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자 그러고 혁신하자 그러면 전부 다 러닝을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변화와 혁신이 된다 그러는데 자꾸 좀 생각 좀 바꾸라. 변화하고 혁신하자. 그러면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면은 변화와 혁신이 된다 그러는데 99.9% 실패합니다. 절대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언러닝을 해야 됩니다. 언러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언러닝이 무슨 뜻인지. 교수님, 언러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러닝 아시는 분 있습니까? 러닝은 변화와 새로운 걸 배우는 건데, 언러닝은 그러면은 새로운 것을 안 배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폐기학습입니다. 폐기학습을 언러닝이라고 그럽니다. 폐기학습.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80%의 우리가 고정관념, 습관,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20%의 이걸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80%의 이 80%의 이 효과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를 새로운 걸 아무리 끼워 넣어도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삼이가 되고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3일도 안 돼서 끝나고 시작은 거창하게 해도 끝은 그냥 미미하게 돼서 80%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관습 이런 것 때문에 20%의 새로운 걸 집어넣어도 절대 작심삼일 되고 용두삼이가 돼서 99.9% 시간 문제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은 러닝이 아니고 언러닝을 해야 된다. 폐기학습을 해야 된다. 이 80%의 나쁜 습관을 70으로 줄이고 60으로 50으로 40으로 30으로 다 줄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은 20% 이상은 못 한답니다. 여기까지만 나쁜 습관을 놔두고 80% 이 공간을 80%라는 공간을 비워놓으면은 여기에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나쁜 습관보다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폐기학습을 많이 하면은 변화와 혁신은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성철스님이 그렇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러닝을 많이 합니까? 언러닝을 많이 합니까? 언러닝을 많이 하시죠. 돈이 있어도 돈을 취하지 않고 여자가 있어도 여자를 취하지 않고 편리한 것을 다 반납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죠? 스님들은 뭐 하한 거 동한 거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도하고 그죠? 김수환 수경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폐기학습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관, 관행 이런 나쁜 것들을 버리는 폐기학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가끔 있다. 아니 많다. 아니 더 많다. 동의하십니까? 종교인이라고 다 그렇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맞으면은. 예? 제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폐기학습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도 더 많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라든지 부자라고 사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돈을 아끼고 절감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돈을 아끼고 절감하는데 더 신경을 쓰니까 투자 안 하고 하는데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데 폐기학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회에 나가서 존경을 받고 제자리 지키고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쥐약을 먹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저는 러닝이 아니고 언러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강의인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맞으면은 예, 여러분들 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임새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30년. 추임새 하나. 일본 사람들은 남이 얘기하면 하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발전이 없고 안 되는데 추임새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기초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대구가 서양 음악이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 서양 미술이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 이러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6.25를 통해서 많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산까지도 내려갔지만 대구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종과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구에 서양 음악, 서양 미술이 빨리 도입이 되고 빨리 정착을 하고 자리도 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우리가 지금 좀 앞서간다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RDP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보면은 워드플레이 보면은 진로 거부 이런 게 있는데 워드플레이 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진로 소주를 마시면서 아들의 진로 걱정을 하다가 진노하셨다. 아버지가 진로 소주를 마시면서 아들의 진로 걱정을 하다가 진노하셨다. 내장산, 거부. 요즘 젊은이들은 카지노나 로또를 해서 거부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진작 거부를 쳐다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내장산. 내장산에 가서 등산을 하면서 내장을 비우고 하산을 해서 내장을 채운다. 나는 야한 여자가 정말 좋더라. 부부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사모님이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정말 좋더라. 끝날 때쯤 돼서 나는 야한 여자가 정말 좋더라.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미꾸라지가 자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됩니다. 미꾸라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다 뭐 장어가 된다 그러는데 미꾸라지가 자라면은 미꾸 엑스라지가 됩니다. 사모님. 미꾸라지가 자라면 미꾸 엑스라지가 됩니다. 미꾸라지가 더 크게 자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꾸 XX라지가 됩니다. 그죠? 미꾸 XX라지입니다. 요즘은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러는데 형은 공부도 못하고 애를 많이 미기는데 동생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만 이뻐해요. 외갓집 식구들도 동생만 이뻐합니다. 어떤 집안입니까? 이런 집안이. 형님인데는 관심 없고 동생만 이뻐합니다. 어떤 집안입니까? 형편없는 집안. 동생 편만 있는 집안. 형편없는 집안. 맞습니까? 형편없는 집안. 전주에 가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비빔밥 유명한데 전주 비빔밥보다도 더 신선하고 맛있는 밥이 나왔습니다. 무슨 밥입니까? 전주 비빔밥보다도 더 신선하고 맛있는 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보다 맛있고 신선한 밥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양계장 주인이 폭삭 망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양계장 주인이 폭삭 망했습니다. 양계장 주인이 폭삭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장사다가 망했으니까 알거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총장님인데 꼭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삶은 계란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삶은 계란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왜 맞아요? Life is egg. 삶은 계란이다. 야, 예? Life is egg. 삶은 계란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에도 실패하고 이 남자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 에라이 먹을다 막 돌을 닦으러 가지고 산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삶이 도대체 뭔지 3년 동안 돌을 닦아도 답이 안 나와서 막 에라이 모르겠다고 내려와가지고 KTX를 타고 쭉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턱 뭐라 그럽니까?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다. Life is egg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계란은 절대 혼자 설 수 없잖아요. 그죠?
절대 계란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옆에 그 부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은 흰자인 노른자인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폐기학습 언러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데 21일이 걸린답니다. 작심 3일. 작심 3일 곱하기 7번을 성공을 하면 21일이 되는 겁니다. 작심 3일을 7번 성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학원에 등록해놔놓고 8일간 잘 다녔는데 9일째 친구가 술을 먹자 그래서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면 10일날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시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중간에 빼먹으면은 다시 돌아봐 1일부터 시작하고 21일까지 가면은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봐. 이게 규율입니다. 규율. 정주영 회장님이 새벽 4시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21일이 필요하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미 닭이 먹이를 쪼으러 5분간이나 10분간이나 잠깐 나가서 먹이를 빨리 쪼아 먹고 돌아와서 그 계란을 따뜻하게 포옹해 줘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밖에 쫓아다니다가 들어오면 그 계란은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데는 규율인데 21일 동안 해야 된다. 우리 인간도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런 규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Life is egg.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수 한번 또 쳐주십시오. 예? 예.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농담을 잘하는데 우리 선배님 어른들을 모시놓고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억수로 되게 힘들어요. 예? 나이가 50이 후반대 정도 됐는데 뭘 얘기를 해도 마누라가 대답을 잘 안 해서 이제 갱년기도 오고 드디어 우리 마누라도 가는 기가 이제 어둡는갑다 이래서 하루는 토요일날 일찍 와서 병원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딱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조사를 다 해도 마누라 기가 이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 애정 표현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잘 들릴 거라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한 5시 반이 됐는데 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쳐다보니까 마누라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보 오늘 저녁 뭐 해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한 10분 동안 또 신문을 읽다가 또 고개를 들고 여보 오늘 저녁 뭐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의사 선생님이 애정 표현을 하라 그랬지. 신문을 놓고 한 3m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막 경상도 남자지만 잘 못하지만 서툴지만 그래 가가지고 덤석 뒤에서 마누라를 껴안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뭐 하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탁 들리고 마누라가 한 얘기가 야 인간아 내가 오늘 저기 칼국수 한다고 얘기하면 네 번째다 네 번째 지가 가는 기가 어두워가지고 못 드러나놓고 마누라 가는 기 어둡다고 그냥 에? 이러면 사모님들 되게 좋아하시던데 에? 사모님들 되게 좋아하시던데 에?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 진짜 한번 냉정하게 아마 제 혼자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DP라 그러면은 그 나라 국가의 총 생산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GRDP라 그러면은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총 생산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6개 같으면은 8개 도가 있습니다. 그죠? 8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이래서 16개라 그럽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울산이 1년에 1인당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이 4,880만 원입니다. 1등입니다. 16개 지방단체, 도하고 광역시, 인천시, 이렇게 울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 부산, 대전 쭉 합쳐서 전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이 4,880만 원 1인당 벌고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은 서울하고 충남하고, 그죠? 경남하고 경북하고 요 4개가
3,100에서 2,900까지 지금 1인당 벌고 있습니다. 평균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2,16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5천만 인구의 평균이 1인당 1년에 2,16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대구가 얼마나 버냐? 대구 1,350만 원 벌고 있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꼴찌입니다. 16개 지방자치 꼴찌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해왔다? 18년 동안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3년부터 2010년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꼴찌를 지금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가 실업률도 꼴찌, 생산성도 꼴찌, 취업률도 꼴찌, 고용률도 꼴찌, 도네이션도 꼴찌, 꼴찌 전부 다 이래서 왜 대구가 꼴찌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구 꼴찌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8년 동안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우리 250만 그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좀 벗어날 수 있고 좀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못 살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반성하고 알아야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살고 어렵다는 걸 모르는데 누가 그러면 우리가 대신 삶을 살아줍니까? 그래서 제가 계량화 해봤습니다. 제가 계량한 수치가 틀리면은 반드시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계량한 수치가 틀리면은 이게 2,160만 원인데 2,160만 원 같으면 평균에 4인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8,500 정도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대구가 1,350만 원 같으면 4인 가족을 하면 얼마 됩니까? 5,20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가구당, 가족당 평균에도 3천만 원 정도가 대구 사람들은 못 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50만 하고 2,160만 하고 평균에 따지면은 마이너스 8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제외하고 3,100만 원, 2,900만 원 벌어들이는 서울,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제외하고 평균에 2,160만 원에 1,350만 원 같으면 810만 원을 1인당 벌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대구 250만 시민들 보고 바꾸고 말씀드리면은 810만 원씩 다 1인당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말이나 이거 안 벌은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10만 원 곱하기, 잘 들으십시오. 대구가 250만입니다. 그죠? 810만 원 곱하기 250만 원을 하면은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평균 2,160만 원에 1인당 810만 원을 안 벌어들였기 때문에 한 해 계산을 하니까 20조 원을 지난 한 해에 안 벌었다. 곱하기 18년. 최소 200조에서 300조 정도는 지금 동안 안 벌었다. 대구에 200조에서 300조를 갖다 투사를 했다 그러면은 대구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제가 이 20조라는 걸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그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구가 20조를 안 벌었다. 이 20조를 계산을 하면요. 1천억 기업이 200개입니다. 200개. 1천억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200개가 있어야 20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작년 한 해 동안 20조를 안 벌었다는 얘기는 1천억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회장사장이 200명이 대구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계량화가 틀렸습니까? 1,000억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회장사장이 200명이 대구 상공회의소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00억을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종업원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는 종업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0명 종업원일 때 곱하기 200개 아닙니까? 200을 하면 2, 3, 5, 6, 6 아닙니까? 6만 명이지 않습니까? 4인 가족 4를 하면은
120만 명이 취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300을 계산을 하면은 200개를 계산을 하면은 250, 10만 아닙니까? 그죠? 10만 곱하기 4인 가족을 하면은 대구에 40만 명이 직업이 없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업률, 생산성, 고용률 모든 게 꼴찌꼴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제가 계량을 해드리니까 18년 동안 GRDP가 꼴찌를 하는데 평균이 2160만인데 대구는 1350만인데 1인당 810만을 안 벌어서 250만 계산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20조 원이다. 이걸 18년 동안 지금 꼴찌를 하고 있다. 18조 원이 뭐냐? 방금 계산하니까 1천억 기업을 200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바꿔드리면은 현재 우리 대구에 1조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을 때 4개 있었습니다. 대구은행이 있었고 한국델파이가 있었고 휘성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SL이 있었는데 SL은 회사를 몇 개로 지금 1조가 넘지만 두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1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휘성전자하고 한국델파이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6천억 7천억 밖에 지금 1조가 지금 안 됩니다. 대구은행은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에 있는 기업은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조 원을 작년 한 해 동안 못 벌었다면은 1조 원을 벌어들이는 대구의 기업이 적어도 5개나 7개 있었다면 7조 원 정도는 그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조 원 정도 되는 대기업이 있었다면은 20조 원 정도 안 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공단이 있었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조 원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20조 원이라는 게 굉장히 1천억 기업이 200개인데 정말 무서운 거지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대구가 18년대 동안 꼴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꼴찌를 안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18년 동안 20조 원에 지금 이 18년 동안 계속 제우가 GRDP 꼴찌를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짚으라면 첫 번째 저는 이걸 짚고 싶습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위천공단을 유치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우리 대구가 잘못한 겁니다.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내 임기 동안 위천공단 얘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92년, 93년이 돼서 YS가 들어와서 위천공단을 대구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염색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낙동강 물 먹어야 되는데 너 그 염색공단 그거 들어오면 우리 우야노 그래가지고 반대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이다 동남아 다 가지고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만약에 위천공단이 그 당시에 88년에 92년 3년에 성공했더라면은 다 그 공장들이 동남아 안 나가도 되고 위천공단에 가서 R&D 투자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앞만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는 이 공단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못 벌어들었다는 이게 제일 잘못한 겁니다. 가장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냐? 대기업입니다.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어디로 갑니까? 구미로도 가고 뭐 포항으로도 가고 여기 영천에도 가고 경산에도 가고 빠져나가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5조 정도를 하는 이런 기업이 두 개만 있어도 10조 원 금방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대구가 베니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너무 보내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를 잘못했냐?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은 뭐냐 하면은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특별회계로 전라도가 46조가 나갔습니다. 대구 경북이 8조밖에 안 갔습니다. 진실입니다.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여러분 목포고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46조 원이 전라도에 갖다 퍼붓다면은 대구 경북에는 8조 원밖에 안 퍼붓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킹은 저는 적어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원 정도는 뭐 영천도 그렇고 뭐 동구도 그렇고 뭐 영주도 그렇고 뭐 이런 정도의 적어도 몇 개 정도는 국회의원 정도는 그 당시에 여당 민주당이든 한나라든 배출해 줘야 그 사람들이 청와대 나가서 예산을 따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네트워킹 부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학연 전혈연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은 요것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요것 때문에 18년 동안 꼴찌를 했다면은 이게 원인이라면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 그래서 18년 동안 지금 대구 경북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공단 하나만 멋진 걸 지어 놓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 10조가 아니고 8조 9조 뭐 12조 13조를 얘기하겠죠. 10조 원 정도의 공단 하나 건설하면 대구가 20조 원 평균에 못 버는 걸 금방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복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경제구역도 그렇고 그래서 산업단지도 이런 것을 청와대에 기획을 해가지고 너가 봐라 18년 동안 대구가 지금 꼴찌하고 있다. 그래서 공단 하나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남들이 공단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숟가락 얹어갖고 우리도 도옥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받아온 것도 자유경제구역도 있고 많지만 이걸 제일 먼저 받아와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빨리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아마 김범일 시장께서도 STX라든지 이런 게 아마 지금 뭐 작년에 받아와서 5천억 매출을 하면은 1년, 2년 지나면 1조 원, 2조 원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죠? 이래 대기업을 많이 가져오고 이제는 네트워킹도 대구 경북 사람들도 한나라당이라면은 이제는 야당도 국회의원 매출 배출하고 나중에 또 야당이 또 되면은 여당도 싹쓸이 하지 말고 여당도 되면 여당도 싹쓸이 하지 말고 네트워킹 관계가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대로 뒤집어서 가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이 18년 동안 꼴찌하는 게 좀 바꿔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좀 치워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재테크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재테크, 재산을 모으는 기술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우리 인간도 120살까지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은 이제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우테크, 버두자. 벗이 있어야 100살까지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벗은 꼭 친구, 같은 나이가 벗이 아니고 배우자도 벗이 될 수도 있고 나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렇게 10가지를 지키면은 100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테크 10계명입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3. 335 무리 저 어울릴 줄도 알고 4.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덤비지 말고 5.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6. 육체적인 접촉은 자주 하고 7. 7알은 내가 하고 3알은 돌려주고 8. 팔팔하게 살고 9. 구차스러운 변명은 집어치우고 10. 10%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자. 이게 우테크 10계명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동창회 동문회 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문구 들고 앉아가고 경조사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따지만 이제 친구가 없어집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뭐 마누라 조금 단점 결점 있다고 자꾸 큰 소리 치고 이래저래 따지면은 마누라도 억수로 싫어합니다. 남편도 억수로 싫어합니다.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이거는 아시죠? 그죠? 3. 335 무리 저 어울릴 줄도 알고 우리 인간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없어집니다. 3, 3, 5 무리 지어 어울릴 줄도 알고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4.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덤비지 말고 나이 이제 40,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더러운 성질을 못 고쳐가지고 화를 팍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고 이래가지고 다음날 내가 성질이 급해서 안 그랬나 사과할 것 같으면은 근데 요렇게는 살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5.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어디 가면은 전부 다 아이고 키워 놔놓고 뭐 돈 좀 벌어 놔놓고 뭐하고 나중에 하직하면 그만 늙어부서 안 된답니다. 친구가 뭘
얘기를 하면은 예스 예스 하고 무조건 다 노가 아니고 예스로 하면은 젊게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자주 하고 7할은 내가 하고 3할은 도록. 이제는 100%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있는 게임도 일불로 30%는 져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아서 30%는 돌려주고 게임에서 다 이겨도 30%는 양보하고 요래야 친구가 생긴답니다. 7할은 내가 하고 3할은 돌려주고 팔팔하게 살고 9차스러운 변명은 집어치고 저는 5번하고 9를 제일 좋아합니다. 9차스러운 변명은 집어치고 지구상에 실패한 사람의 99%는 다 나무탄, 조상탄, 니 탓, 내 탓, 나무 탓만 돌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9차스러운 변명은 집어치우고 10%는 봉사하면서 살자. 이게 우테크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 핑계거리 없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100살까지 사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60대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인생은 60부터라서 못 간다 캐라. 70대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애인이 있어서 못 간다 캐라. 80대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노부모님이 계셔서 못 간다 캐라. 90대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때가 되면 알아서 간다 캐라. 100살 때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내 발로 내가 걸어서 간다 캐라. 100살이 넘어서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오거든 그러면 뭐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예약한 적이 없어. 예약증 가져와. 그래가지고 안 가면 된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역발상의 퀀텀 첩부라는 거는 지금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구가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몇 년이 걸려서 15등을 하고 몇 년이 걸려서 14등을 하고 몇 년이 걸려서 13등을 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콘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콘돔 점프는 한꺼번에 지지부진하면서 꼴찌를 18년 동안 해오다가 억수로 엄청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성을 하고 단점과 약점을 찾아내서 한 방에 그냥 몇 계단을 뛰어오르는 게 콘돔 점프입니다. 그죠? 대구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콘돔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드웨어적으로 말하면 털, 골격, 뼈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하면 단상, 단견, 단초, 편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털, 뼈대, 골격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하면 단상, 단초, 편견인데 사람 눈에 똑같이 만물이 다 보였는데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눈에 똑같은 게 다 보였지만 사람들마다 특정 장면, 특정 물체만 끄집어내는 힘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 다른 거다 말입니다. 현상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저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있는데도 그 사람마다 특정 물체, 특정 장면만 끄집어내는 힘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기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고 구름만 보는 사람도 있고 건물 보는 사람도 있듯이 그래서 모임에만 가면 남을 욕하는 사람은 남의 단점과 약점만 특정 물체, 특정 장면만 끄집어내는 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아주 잘못 짜여졌다. 남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이렇게 해서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 있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좋은 프레임이 있고 나쁜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을 잘 짠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고 프레임을 잘못 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프레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은 돈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짜면 대단히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2세라든지 자식들이 전부 다가 조금 재산이 있는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죽어보면 저 재산 내가 많이 물려받아야 되겠다. 다 욕심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인데 억수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잘 보이고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짜라왔고 어떻게 근검 철학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회에 도내신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 철학에 대해서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식인데 부모는 올인합니다. 그래서 삼성에도 장남인데 주지 않고
이건희라는 삼남인데 추계됐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은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대구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모임에 가면은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이게 자학적인 우리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자학적인 지역관이란 말입니다. 지정학적인 지역관이란 말입니다. 분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걸 좀 확 틀어버리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구 사람들만큼 모임 좋아하고 대구 사람만큼 개모임 좋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민주주의가 이제는 개별화돼가지고 모이라 해도 안 모이고 뭘 얘기하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도 뭐 30% 40%도 안 나오는데 우리만 70% 80% 90%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얼마나 멋지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희서가 분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산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런 지정학적인 목이 가장 나쁜데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은행을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그 땅에 무슨 부존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했었는데 우리 대구도 분지적인 사고, 지정학적인 사고, 자학적인 사고 이런 걸 탈피해서 관점으로 장점으로 프레임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말씀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래서 역발상인데 대구의 사과가 50년대, 60, 70년대 대구 사과인데 지금은 어디 사과 그럽니까? 충주 사과라고 그럽니다. 충주 지나가면은 우리 고장 자랑 충주 사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영주, 봉화 이런 데하고 충주까지 갔지 않습니까? 대구에 사과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대추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38%를 경산에서 대추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섬유가 5년 전에 이미 2등으로 밀렸습니다. 섬유 산업보다도 1등이 뭡니까? 기계 부품 산업입니다. 5년 동안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삼성 상용차가 왔는데 90년 초에 그래서 삼성 상용차가 오니까 하층 기업들이 전부 다 부품 기계 부품업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와 있을 때 부산으로 가쁘고 삼성 상용차가 없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도 땅콩을 농사를 짓다가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도 있지만 그 땅콩밭은 원래는 목화밭이었습니다. 목화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라다가 목화가 없어지면서 굉장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만든 것이 땅콩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죠? 우리 대구도 방금 말씀드린 삼성 상용차가 가서 정말 대단한 위기가 왔는데 위기라는 것은 위험적인 요소도 50%고 기회적인 요소도 50%인데 위험적인 50%의 위험적인 요소만 잘 제거를 하면은 기회적인 요소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 상용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기계 기업들이 죽는다는 각오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울산에 가장 가까운 울산에 옆에 있는 부품업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조금 멀면 양산이죠. 조금 멀면 경주죠. 대구까지 유통 구조상 유통 물량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기업의 오너들이나 근로자들이 더 단점을 장점으로 더 성화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대구가 기계부품, 자동차 부품 산업 1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기회적인 요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대구가 제가 95년도 대구에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구 그러면 9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에 항상 대구가 그 34도 35도 오르는 걸 맨날 나간다면은 폭염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전부 다 산으로 들로 다 나가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9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에 대구가 폭염도시라는 것이 계속 나간다면은 역발상으로 이거 관광 상품화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폭염 페스티벌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수성못에서 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폭염 페스티벌. 이열치열로 좀 즐기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구를 밀라노로 만들자 이렇게 막 했는데 DJ 정부 때 6천억을 쏟아붓는데
이게 성공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를 밀라노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건물을, 패션센터 건물을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은 지금도 안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건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대구가 밀라노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유도시란 말입니다. 섬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에서 섬유를 다 생산했는데 수출하지 않으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원단 가져가가지고 서울 경기도에서 생산해가지고 부가가치 다 떨어뜨리고 물건 떡 만들어 놓으면 대구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가 새벽에 가고 가져와서 대구에 대판단 말입니다. 대구에서 원단이 나면 대구에서 공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밀라노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스타일리스트, 그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한 스타일리스트, 이태리의 봉제, 그죠? 바느질 잘하는 거.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을 대한민국의 전부 다가 대학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프랑스라든지 밀라노 가가지고 유학을 가기 때문에 유학하지 마라. 그래서 그 6천억을 받은 것을 교수님들을 데리고 와야죠. 건물 임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을 다 사가오고 데리고 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구에 학교를 탁 만들어 놔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대구의 전문대학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디자인 배우러 스타일리스트 배우러 봉제 배우러 다 갈 거고 서울도 올 거고 그러면 일본도 올 거고 뭐 상해도 올 거고 동남아 전부 다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학교가 없었다면 이제 국가 보고 건물 짓는데 예산 배정해달라고 하면 되지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간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게 참 되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학이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대구대학을 졸업했지만 경북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다음으로 뭐 성균관대학이냐 무슨 서강대학이냐 뭐 외대냐 이럴 때 경북대학교가 5위, 6위, 7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요. 서울에 25개 교자만 붙어 있으면 그 대학에 들어갈 성적이 안 돼야 경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25개 대학교 들어갈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경대를 가지 되는 사람은 안 간단 말입니다. 20년 전부터 대구가 국립대학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대가 위험하다 어렵다 그러는데 다 교수님들이고 총장님들이고 다 걱정을 하지.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이 지식을 실행을 하는 단계까지 아까 문화라는 게 지식과 신념과 행위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면 지식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알면은 그 사람이 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내 머릿속에 있어도 내 것도 아니고 남의 머릿속에 있어도 남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닙니다. 이 지식보다도 한 단계 더 위가 견식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볼견자인데 내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으로 봐야 되니까 견식이 있으면은 지식이 한 단계 위입니다. 견식보다 한 단계 무서운 게 담식입니다. 썰개 담자 와신상담 그럴 때 담식입니다.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탁 넣어놓는 이게 신념 아닙니까? 지식이도 신념. 그 다음에 이게 뭐로 가냐? 지혜로 가는 겁니다. 지혜. 요 툴 과정을 겪어야 지식이라는 것이 견식 단계를 지나서 담식 단계를 지나야 지혜가 삭들 때 실행이라는 게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20년 동안 지금 경대가 어렵다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앞서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제가 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지금 대구에 100억이 넘는 분이 3만 명,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제일 많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을 하는 원동력을 하는 이런 것에 누가 끄집어낼 거냐 그분들을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어떻게 재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이 우리 대구가 콘돔 점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총장님이 계시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대구의 영남의 대한민국의 계명대학교 그러면은 서양음악, 서양미술 대단히 훌륭한 학교고 존경하는 학교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우리 신일희 총장님 같은 분이 계신 건 저는 제인되는 멘토고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의희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참 정제된 절제된 어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외국어도 능통하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야 대구가 문화도시가 되고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제 멘토께 건의를 드린다면은 계명대학교가 지금쯤 대한민국 최고 가는 미술가, 대한민국 최고 가는 음악가가 이 대학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명대학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계명대학교에 오는 거죠. 그래서 계명대학은 예술대학이다.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교수님을 엄청나게 스코어비를 많이 줬으라도 지금쯤 대한민국 최고 가는 미술가, 음악가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계명대학교 출신이 저변에 깔려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멘토께 감히 더 건의를 드린다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계명대학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예술대학을 전국에 최고 가는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로 가자. 그러면은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길러지고 그거 1등 해놓고 나면 다른 것도 저절로 1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도 그 몇 년 전에 쇼팽 음악원도 또 이렇게 만드시고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4대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4대 혁명 시대라는 거는 그 원시 사회하고 그 다음에 농경 사회하고 산업 사회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드림 소사이티 꿈의 사회입니다. 그죠? 꿈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시 사회만 빼고 농경 사회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8에서 9% 정도가 있고 산업 사회, 지식 정보 사회, 드림 소사이티 이게 4대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 우리가 능력 기준을 얘기를 한다면은 능력 사회에서는 폭력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뭐냐? 이거는 성자입니다. 이긴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농경 사회 여기는 원시 사회는 불이라는 컨텐츠가 찾아내가지고 대단히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원시 사회라는 사회는 불이라는 게 없을 때는 전부 다 날거를 묻고 생거를 묻고 그냥 다 고생을 했지만 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째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대단한 큰 혁명이 일어났고 농경 사회는 8%에서 9% 정도 아직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때는 문자입니다. 그죠?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자를 쓰느냐 안 쓰는 사람이 농경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쇠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 나서부터 농사 짓는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사회는 누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느냐, 누가 좋은 대학을 나오느냐, 누가 고시에 패스느냐, 즉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1776년에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쇠라는 것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지피니까 여기에서 수증기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전기기관 수증기 에너지가 나와서 산업사회를 일으키는데 전기에는 수증기가 되고 중기는 석유가 됩니다. 가스가 되는 겁니다. 후기 산업사회는 지금 얘기하는 뭐라 그럽니까? 핵도 되고 뭐 원전 이런 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지식정보화 사회는 누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느냐, 누가 좋은 대학을 나오느냐,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자격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정보화 사회는 누가 차별화하느냐, 누가 특색이 있느냐, 누가 창의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다 무시를 했기 때문에 누가 차별화하고 누가 특색이 있고 누가 창의력이 있느냐 여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이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게 1940 몇 년대 일본의 군사 관련해서 나왔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보편화됐는데 1776년에 전기기관이 나와가지고 이 사이버 90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80년입니다. 180년 동안 전기기관이 나와서 산업화를 주도했다면 지식정보화 사회는 사이버가 등장을 해서 향후 빌 게이츠가 30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은 이미 앞으로 올 거다고 얘기한 게 드림 소사이티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물건 대신에 꿈을 사고 판다. 꿈의 컨텐츠는 이야기이고 문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의 컨텐츠는 이야기라는 것은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기승전결이 단순한 것보다는 거기에는 클라이막스도 있고 역경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겪어서 해피엔딩도 끝나듯이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고 좋은 영화가 되듯이 우리 인간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문화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도 존경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명품이라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스토리텔링도 물건에 대한 포장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잘 되어 있고 그 명품을 창안한 사람의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림 소사이티가 이제 이미 지금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이제 스토리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킬러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킬러지만 우리가 무슨 뭐 연애 킬러 그러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킬러라는 것은 고수, 최고수, 이야기 중에서도 최고수 이런 사람이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 킬러라는 것은 성공 유전인자, 성공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자면은 박셰리와 저는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습니다. 98년도 IMF하고 정말 어려울 때 박셰리라는 친구가 US 오픈 나가지고 19살 때 태국에 있는 캔디쿵하고 연장전에 가서 박셰리는 이렇게 훅이 나가지고 물에 이제 중간에 떨어지고 캔디쿵은 페어웨이에 가서 투온 투파트를 하고 박셰리는 이 페어웨이하고 물하고 중간에 떨어졌는데 고민하다가 5분 동안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짧게 쳐내서 쓰리온 원푸트를 해가지고 파를 해서 US 오픈을 먹는 그 장면을 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지금 미국의 전 세계의 LPGA의 200명의 선수 중에 46명이 한국의 낭자가 뛰고 있는데 그 중에 32명이 박셰리 키즈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98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가 엄마 아빠를 졸라가지고 골프장에 가고 골프 배운 애들이 지금 그 박셰리라는 스토리킬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난 겁니다. 아마 국가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한국의 낭자들이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나 이러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다 박셰리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IT 산업에 지금 최고 국가가 된 것도 아마 지금도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빌 게이츠라는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2년 중퇴를 하고 전 세계의 가정에 나의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그 꿈인데 지금 한 80% 정도 이렇습니다. 이게 스토리 킬러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대통령 되는 사람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시장 되는 사람도 도지사 되는 사람도 모든 그 지역에 총장이 되는 사람도 그 지역에 그 단체에 장이 되려고 그러면 그 조직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성공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성공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좋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역경도 해보고 많은 것을 겪은 후에 그 스토리텔링이 멋있으면 스토리킬러가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행위를 지금에 있는 우리 자연 상태보다도 지금에 있는 우리 생활보다도 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경작하고 재배하는 그 결과물의 총체를 문화라고 한다면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문화인이고 문명사회라고 칭할 수 있다.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문화사회스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개체는 어휘다, 말투다. 그래서 빨리 조금 대체적으로 대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의 말이 많고 깐깐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뒤끝이 깨끗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소통을 다 하지 않으면은 앞에서는 편안하지만 돌아서서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깐깐하게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의량이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대구가 전 세계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40개 도시에서 이미 52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빨리 40개 도시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GRDP가 18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데 퀀텀 점프를 해서 10위 안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공단을 우리가 만들고 대기업도 유치하고 네트워킹도 열어놓고 학연 지원 여론도 성화시키고 이렇게 가면은 좋은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발상의 퀀텀 점프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보내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있는 사람이 전부 다가 부모님들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사자 달린 데 외에는 시집 장가 보낼 데가 없다 그럽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사. 그래서 제 얘기 속에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보내자는 얘기는 1조 원 매출이 되는 기업이 대구은행 빼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대구은행이 초봉이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면 초봉이 한 4천만 원,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 정도면은 며느리 삼아도 되고 그 정도면은 사위 삼아도 괜찮습니다. 언론사도 괜찮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데 이런 데 몇 군데 빼고 진짜 사위를 보려고 하는데 사위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어디고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기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8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에 다닌다 그러면은 눈 감고 사위도 삼을 수 있고 며느리도 삼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제 살리자 이렇게도 말하는 것보다 역발상으로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보내자. 그러려 그러면은 대구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섭시 강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아까 역발성 퀀텀 점프 하자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그 서울을 제외한 전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삼성 그러니까 현대하고 무슨 뭐 그 삼성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백화점이 다 들어와서 현대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 진출했는데 대구는 대구 백화점만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지역민들이 잘하고 훌륭한 기업이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또 계명대학이 전국에서 3대 캠퍼스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100%다 동의를 하고 또 교육도시고 주변에 사실은 우리가 이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영천까지 우리가 주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매출이라 그럽니까? 개인이 소득으로 보면은 우리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영천에 포항에서 출퇴근하면서 돈을 벌어서 주소는 대구에 돼 있고 그쪽에서 GRDP는 생산하니까 경상북도가 지금 2위, 3위, 4위를 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은 우리가 11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지금 부족한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된 면을 조금 적게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받으셨죠?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에 한 5장 정도는 우리
오늘 이노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후반부에 그 벼룩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이경규 회원께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글을 이제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 같이 실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벼룩시장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회원들 가운데 한 7, 80명 정도가 다들 다녀가셨던 일인데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걸 뭐 일일이 뭘 팔았고 뭐 돈을 얼마 벌었고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이 글에 담긴 것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아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이번 그 상반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될 텐데 오늘 날씨 보니까 올해 여름도 상당히 큰 폭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꿈 많이 꾸십시오. 긴 여름 동안 꿈 많이 꾸셔서 여러분들 각자 다 스토리 킬러가 되셔서 9월 달에 모일 때 많은 이야기거리 가지고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노수 사장님과 또 순서 맡아주신 이성원 선생님 두 분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 많이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특강을 해주신 이노수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에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이성원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 9월 달까지 따뜻한 계절 아마 보내시게 될 건데 그동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 폐기 많이 하시고 대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그 속에 그런 것을 다 폐기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어서 폐기 많이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꿈 많이 심으신 후에 9월 달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시면 뒤로 나가셔서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식당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